장소에서 제주 밸브 그 심포지움을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자리에 개최를 하셔서 좀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듀라빌리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그 서지컬 밸브가 이제 파이브로시스라든지 캐시피케이션, 그다음에 뭐 인펙션이라든지 스롬보시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디제네이션 되는 케이스들을 이제 많이 보고되어 있고 또 재수술을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타비 밸브도 디제너레이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케이스들이 이제 리포트가 되었고, 요거는 미국 그 소사이티 오브 소라식 서전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니까 점점 이제 타비 밸브 환자들이 이렇게 디제너레이션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보니까 27%는 뭐 포지셔닝이라든지 사이즈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그랬던 경우고, 21% 정도가 파라베블릭이나 ARE 때문에, 20% 스테노시스, 엔도카라이트 한 17%, 그다음 스트럭처럴 밸브 디제너레이션이 한 6%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타비 밸브의 듀라빌리티를 갖다 걱정을 해야 되느냐?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 카테터에다 우리가 이걸 장착하기 때문에 서지컬 밸브보다는 이게 리플렛이 더 얇고, 특히 포사인 페리카디움을 이용해서 만든 경우에는 이런 리플렛이 더 얇습니다. 그래서 보바인보다 얇고, 또 우리가 카테터 안에 장착하기 위해서 크림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리플렛에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냐. 또 우리가 이제 칼시피케이션을 제거하지 않고 거기다 이제 임플레이션 하기 때문에 에시메트릭하게 이제 그 익스펜션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파라베블릭도 요즘에는 디바이스가 개선되면서 줄어들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헤모다이나믹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손상이 더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이런 타비 밸브가 이런 그 승인을 받으려면은 한 2억 번 정도의 이런 사이클을 갖다 테스팅해서 벤치 테스팅을 해서 이게 문제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요건 이제 코어 밸브 같은 경우에는 4억 사이클을 갖다가 돌려서 이게 이제 좀 헤모다이내믹하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런 모플로지도 뭐 문제가 없다는 걸 갖다가 이제 이걸 보여준 그런 논문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기 인터벤션에 이것도 발표된 건데, 사피엔 3하고 서지컬 밸브를 갖다가 이제 비교해서 이게 이제 그런 리거지턴트 프랙션이라든지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어리아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한 거였는데, 서지컬 밸브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피엔 밸브에서 어떻게 하죠? 예, 그리고 사피엔 밸브에서도 이게 오버 익스펜션 시킨 거하고 언더 익스펜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동그랗게 아니고 약간 오버 쉐입으로 익스펜션 시켰을 때, 이럴 때는 또 리거지턴트 프랙션이라든지 이펙티브 오리피스가 에어리가 어떤가 이제 이걸 비교한 건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익스펜션이 아주 시메트릭하게 또 그런 노미널 그런 프레셔로 이렇게 되지 않았어도 이런 그 헤모다이내믹하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것 갖다가 이제 증명해주는 벤치 테스트였습니다. 그럼 밸브 페일리어가 나타날 때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작용하느냐? 네 가지 팩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요. 스트럭처럴 밸브 디토리에이션, 그다음에 non structural valve deterioration, 스롬보시스, 엔도카라이티스 이렇게 씁니다. 뭐 스롬보시스, 엔도카라이티스는 뭐 잘 아실 거고, 이 스트럭처럴 밸브 디토리에이션하고 non structural하고 약간 좀 이게 구분이 뭘 기준이냐면은 리플렛 자체에 이제 손상이 있느냐, 그 디제너레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럴 밸브 디토리에이션은 리플렛 캐시피케이션이라든지 리플렛 파이브로시스, 또 이렇게 찢어진다든지 뭐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한 거고, non structural valve deterioration은 여러 가지 그런 그 파라밸브라 리거지테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스테시스의 말 포지션, 또 페이션트 프로스테시스 미스매치, 그다음 레이트 엠블라이제이션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릿 자체가 아니라 그 외에 이제 그런 팩터들을 이제 감안을 하는 거죠. 스롬보시스는 이제 있게 되면 이것도 결국 밸브의 오프닝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디제너레이션이 기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칼시피케이션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라든지 그런 메타볼리즘, 그다음에 그런 메카니컬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작용을 할 거고, 리피드 아무래도 인플레메이션 이런 것들이 또 디제너레이션에 관련을 할 거고, 밸브 스롬보시스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이 밸브의 어떤 모션 장애를 일으키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결국은 인저리를 줄 수 있는데 기여할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요. 이 페이퍼는 이제 2015년도에 마카 등이 이제 발표한 건데, 여러 가지 밸브에서 이런 스롬보시스가 관찰되었고, 이런 스롬보시스가 결국 밸브의 모션을 방해했다. 특히 이제 이런 2015년도니까 이제 그냥 얼리 제너레이션 디바이스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이제 타비 밸브에서는 한 21%, 그다음에 서지컬 밸브에서는 한 7% 정도에서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었다. 이런 그 자체 그런 레지스트리 한 130명 되는 레지스트리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타비를 하거나 서지컬 이제 그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고 난 후에 뭐 젊은 사람에게서는 젊어서 디제너레이션이 벌써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 어떤 그런 팩터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관찰이 되니까 이런 스트럭처럴 밸브 디제너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 그 다음에 이런 밸브하고 관련된 그런 팩터들이 결국 디제너레이션에 관여를 해서 이렇게 밸브 캐시피케이션이라든지 리플레스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밸브의 스테노시스라든지 리거지테이션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클리니컬하게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결국은 서저를 하거나 밸브 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때 그 밸브 페일리어가 나타나면 이걸 어떤 데피니션이 이제 있어서 그걸 엔드포인트 삼고 어떤 여러 가지 스터디에서 우리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생기는지 이런 걸 비교를 하고, 또 진단에 있어서도 이 기준은 이 정도 되면 이제 수술해야 된다든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문제는 여태까지 많은 스터디들이 있었는데 각각 다 다른 그런 그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뭐 제일 확실하게는 우리가 재수술을 하는 경우로 딱 하면 좋은데, 그런 이벤트가 생겼어도, 밸브 페일리어가 생겼어도 다 수술 받는 거는 아니고, 또 그런 옵톱시를 우리가 확인하면 제일 확실하지만 다 옵톱시를 받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하드 엔드포인트 가지고 밸브의 페일리어를 정의하는 데는 굉장히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에코카디오그래피에서 어떤 헤모다이내믹 파라미터 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 달랐다는 거죠. 여기 이 수많은 그 스터디에서 다 데피니션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래서 2017년도에 유럽의 그런 유로피언 어소시에이션 오브 퍼큐타이너스 카디오바스큘러 인터벤션, 그 다음에 ESC, 그 다음에 또 서전 같이 이런 유로피언 소사이어티가 같이 합동으로 공동으로 그런 이 스트럭처럴 밸브 디토리에이션하고 밸브 페일리어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럴 밸브 디토리에이션은 그 모더레이트 시비어 헤모다이내믹 이런 CVD가 있고, 여기는 모폴로지컬 이제 SVD가 있는데, 모더레이트는 여기 보면은 그런 그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20에서 40 정도, 그 다음에 이 변화가 10에서 20mm 정도 베이슬라인보다, 그러니까 포스트 프로시저 후에 그 변화가 이렇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AR이 이제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기준했고, 시비어는 그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40 이상이고 이게 20 이상 증가한 경우 뭐 이렇게 그렇게 기준을 내렸고, 모폴로지 이런 다양한 모폴로지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문제는 이게 그 서지컬 밸브라든지 이런 페이션 프로세스 미스매치가 계속 있는 경우에 처음부터 아예 이게 20 이상인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뭐 벌써 수술한 바로 직후에 벌써 이게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비어 SVD, 그 다음에 또 리인터벤션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밸브 이런 디스펑션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결국 이제 그 바이오프로스테틱 밸브의 페일리어다, 이렇게 이제 데피니션 내렸는데,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스트럭처럴 그런 밸브 디토리에이션 이거의 정의가 이게 다들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게 아니어서 또 다른 이런 그 데피니션을 갖다가 주장을 했는데, 좀 더 클리니컬한 걸 또 반영을 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올해 유럽과 미국이 이제 공동으로 이런 밸브 아카데믹 리서치 컨소시엄 박3에서 요 바이오프로스테틱 밸브 디토리에이션을 갖다가 통합해서 그 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그 절대값이 아니라
그런 포스트 프로시저 이후의 변화값을 이제 위주로 그렇게 있고, 모플로지는 이제 같고요. 모더레이트를 변화값 10 이상으로 이렇게 변화한 경우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오리피스 에어리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갖다 추가했고, 시비어는 적어도 20 이상 증가해서 미니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30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그런 변화에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데피니션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서지컬 AVR하고 타버하고 이제 롱텀 듀러빌리티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서저리에서 이렇게 발표한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대개는 이제 뭐 한 20년까지도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주로 그런 엔드포인트가 재수술을 하지 않는 생존율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년째는 90%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고요. 15년째 이상에서는 75에서 84%, 한 20년에서는 54%, 한 85%, 한 60% 정도 이렇게 보고했는데, 뭐 비교적 성적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하드 엔드포인트 가지고만 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우리가 요즘 아까 여러 가지 에코카디오그래피 그런 헤모다이나믹 다이아메타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우리 타비 데이터하고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파트너 2 트라이얼하고 사피엔 3 레지스를 통합해서 본 건데, 요거는 요번에 박3 그런 그 콘소시엄 엔드포인트 가지고 했고, 여기서 보면 SVD 또 이런 SVD related valve failure, all cause valve failure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이제 나타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XT는 서저리보다 못하고 사피엔 3는 서저리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다. 5년 팔로업에서. 그래서 그 서저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반 정도가 엔도카다이티스 때문에 밸브 페일리어인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 사피엔 3 같은 경우에는 파라베블라 릭이 한 50% 정도 있었고, 그 사피엔 X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트럭처럴 밸브 디토레이션이 이제 한 60% 정도 됐습니다. 리인터벤션 같은 경우에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이제 수술을 받았고, 타비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2에서 한 4분의 3에서 한 70%, 75%에서 밸브인 밸브 타비를 했었습니다. 코어 밸브 요거는 하이 리스크, 여기서도 보게 되면 올코스 모탈리티는 수술이나 이제 타비나 비슷한데, AR이 이제 그 타비에서 조금 더 이 마일드 AR이 더 많았었지만, 여기서 헤모다이내믹 그런 SVD를 보게 되면은 특히 모더레이트에서 이 타브가 좀 더 나은 걸로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이제 페이션 프로세스 미스매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돼서 이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타비가 보면은 이 수술보다는 이 PPM 요게 이제 데이터가 타비에서 더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런 임팩트가 이 타버 그다음에 수술한 케이스 이렇게 보게 되면은 PPM이 이제 다 나타날 수가 있는데, 수술한 케이스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보게 되면 이런 그 PPM이 수술한 경우나 탑이란 경우나 모두 모탈리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PM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노션 6 노션 데이터, 요거 아까 김 교수님께 말씀드렸는데, 헤모다이나믹 데이터가 그런 코어 밸브를 사용했던 타비에서 훨씬 더 또 페이버러블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스트럭처럴 밸브 디토레이션도 결과적으로는 타비에서 그래서 좀 더 데이터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은 특히 이 모더레이트 헤모다이내믹 SVD가 이제 타브에서 더 낮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페이션 프로세스 미스매치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밸브하고 사피엔 밸브를 갖다가 비교한 게 데이터가 초이스 랜덤마이즈 트라이얼이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5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코어 밸브가 사피엔 엑스트보다는 이 스트럭처 밸브 디토레이션이 더 낮게 나타났다. 그래서 코어 밸브가 좀 더 헤모다이나믹 그런 파라미터는 더 좋아서 그렇지 않나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밸브 페일리에서는 뭐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프라 애뉼라라는 그 디자인이고, 사피엔은 애뉼러스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펙티브 오리페이스 에리어에 영향을 주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셀프 익스펜딩 밸브가 좀 더 좀 데이터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년 코어 밸브 데이터, 이제 이탈리안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시비어 SVD가 1.6%, 밸브 페일리어가 2.5%. 그다음에 다른 또 8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뭐 그냥 리스트지만 시비어 SVD가 2.4%, 밸브 페일리어가 4.5%. 또 사피엔 10년 데이터 보게 되면은 이런 SVD 관련된 밸브 페일리어 6.5%,
전체적으로 CVSVD는 한 0에서 한 3%그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밸브 페일리어는 뭐 한 2에서 많게는 7.5%까지 이렇게 나는데 전반적으로 페이버러블한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제가 볼 때는 서지컬 데이터에 비해서 뭐 더 많이 나쁘지는 않다, 뭐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병원 데이터인데 뭐 올 7월 기준으로 해서 8년 이상 된 환자들 쭉 보니까 한 31명 정도 됐는데요. 그 중에 5명이 이제 살아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시술을 밸브 페일리어 때문에 재시술을 했던 케이스는 없었고 모탈리티는 하펠 때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 케이스 말씀드리면 여기 코어 밸브를 넣었던 경우고 하고 나서 약간 이제 마일드한 그런 파라밸브럴 릭이 있었던 경우고요. 이 환자 이제 그동안 잘 지냈고 이제 10년 팔로우했는데 뭐 특별히 밸브의 펑션에 이상 없이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셔 픽 앤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8에서 3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좀 우리가 코어 밸브 썼는데 이게 밸브가 마이그레이션 돼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컨 밸브를 이용했던 경우인데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이렇게 모양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서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엑스를 찍어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게 아직도 보이는데 8년째세요. 그래서 근데 에코에서 보게 되면은 밸브는 잘 펑션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시고 거꾸로 가서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바이오프로스틱 티슈 밸브는 뭐 시간이 지나면 디제너레이션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타비 밸브가 좀 더 좀 듀러빌리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페이버블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런 데피니션들이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아마 이번에 통일된 그런 데피니션으로 우리가 계속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다 보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그런 밸브 타비 밸브 간의 그런 비교라든지 서지컬 밸브하고의 비교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할 수 있겠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영거 익스텐션, 영거 에이지까지 익스텐션해서 우리가 이런 타비를 시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